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알트코인 불장은 이 구조가 갖춰져야 온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초크포인트 2.0,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거, 그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DTCC가 담보율을 제로로 만든 거, 그리고 SEC가 막 이런 증권법을 대입해서 규제를 막 하는 거, 소송 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이 뭐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클만 생각하고 비트코인 올라가면 알트 불장 무조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알트코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미 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 불장이 오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 메타로 탈출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는 판이 조금씩 깔리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이제 2024년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뭔가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은 조금 이제는 수용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알트코인은 제가 채택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ETF로 매수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법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거래소나 막 이런 쪽에서 거래 못하고 뭔가 미국 내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한 뭐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특정 거래소에서만 막 알트를 막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알트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증권법에 대입해서 규제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모습들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안 해줬잖아요. 이걸 제가 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이게 적합한 예는 아닌데요.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든 겁니다. 자, 암호화폐 기업은 그냥 치킨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은행 시스템이나 규제기관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배달의 민족이요. 원래는 그냥 치킨집에서 배달하는 거 다 이제 대행해주고 뭐 연결도 해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치킨집 치킨 배달은 하루에 15건까지만 허용해준다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치킨집들은 이제 배달 방법이 사라지고요. 고객들은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그러면 치킨 수요는 줄어들고 문 닫는 치킨집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킨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줄어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은행 규제 강화가 배달 앱 주문 제한을 걸어서 치킨집을 망하게 만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DTCC는 뭐냐? 치킨을 매달 카드로 사 먹었는데요. 이제 카드사에서 치킨 결제는 카드로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금은 없고 계속해서 치킨을 카드로 사 먹었는데 이걸 제로로 카드 사용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카드 쓰던 사용자들이 또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그리고 SEC 같은 규제기관들을 식약처나 보건소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숙집 규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치킨집에다가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짜네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백숙 기준을 초과했네요. 벌금 내세요. 이거 당류도 너무 높네요. 백숙은 원래 설탕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요 치킨에 보니까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영업 정지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해버린 겁니다. 자, 원래 치킨은요, 튀기고 막 이렇게 간이 세고 자극이 좀 강한 음식이에요. 그죠? 자극적인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치킨을 사람들이 먹는 건데 이제 식약처나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이제 백숙 규정을 가지고 자꾸만 치킨집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이 치킨업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집 사장들이 암호화폐 기업들이죠. 얘들이 지금 규제기관한테 보건소나 식약처에다가 우리 치킨 만들고 싶은데
치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정부가 치킨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보세요.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 치킨집들이 치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숙집에 부합해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알트코인 시장이 완전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 때문에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알트에 투자했냐? 여름에는 원래 백숙이 잘 팔리고 여름 지나고 나면 막 야구 가을 시즌 시작하고 이러면 치킨집 논한다. 매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치킨집 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런 규제들이 엄청 많으니까 사람들이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시즌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 상승 못하고 조정받고 크게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 거라는 말이죠.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작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냥 사투리 말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니까 제 말을 좀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금융기관이 뭔가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막 이렇게 초크포인트 2.0을 이용해서 목 졸라 죽이려고 하던 이제 손을 점점 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SEC가 포레킨스가 최근에 기조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앞으로 SEC가 이제 식약처나 보건소가 어떻게 이제 치킨집에 대한 규제를 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왔어요. 이건 SEC 공식 홈페이지에 이 포레킨스가 했던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걸 제가 갖고 와서 번역을 좀 했거든요. 자, 오늘 논의할 주제는 매우 시기적절합니다. 많은 증권이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온체인 기반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제 음악 산업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LP판으로 들었던 게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었고, 현대에는 뭔가 이제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바뀐 거, 요런 것들을 비유를 하면서 이제 전통 금융도 뭔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미국의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다 줬다, 이 음악 사업에서, 음반 사업에서도. 그러니 이제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뭔가 규제가 혁신이 필요하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SEC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시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기존의 백숙이 아니라 치킨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발행, 수탁, 거래에 대한 3가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치킨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규제를 어기는 불량 행위자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SEC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SEC는 부서 간 단절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요 내용도 보면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했죠. 그 전에는 SEC에서 뭔가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뭐 마크 우에다나 헤스터 피어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게리 갠슬러를 필두로 암호화폐 산업을 막으려는 이제 세력들도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부서 간의 단절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이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는 뭐냐? 자, 발행에 관한 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자산을 이제 발행한 프로젝트 중에 뭔가 이런 규제에 부합해서 발행한 건 4건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규제를 우회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지나치게 까다로운 공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규제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SEC는 과거 몇 년 동안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접근법이라고 포레킨스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냥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규제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한 취지였습니다.
이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을 먼저 쏘고 질문을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 제대로 된 규정도 없으니까 일단 먼저 총 쏴놓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중에 질문한다. 요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단속 중심에서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총을 먼저 쏘고 질문을 나중에 하는 단속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맞기만 했다가 그 이후에는 막 소송 걸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총 쏴놓고 나중에 질문하는 그런 태도로 또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모난 못을 갖다가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혁신을 유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SEC가 갖고 있는 넓은 재량권을 활용해 미국 내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탁에 대한 거예요. 자, SAB 121 규제가 철회가 됐어요. 이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엄청난 큰 장벽이었던 이런 문서를 이제 철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수탁 기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 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 때문에 지금 이런 수탁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존재하는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법을 따르는 이제 중개기관은 두 곳밖에 없고 이건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진짜 막 기술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이걸 취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존의 뭔가 방식대로 뭔가 크고 막 이런 것들만 부합하는 그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기업이든 은행이든 뭐 아니면 뭐 거래소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냥 기술 뛰어나고 수탁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더 뛰어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에 관해서도 기업들이 보다 더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제 SEC 직원들한테 규제를 현대화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해요. 암호 자산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동안 증권시장의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거래를 하는 동시에 정확한 규제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이제 막 이런 다른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행 규정과 이제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 규제에서는 맞지 않지만 지금 앞으로 규제 체계가 마련되는 동안에는 뭔가 이렇게 조금 예외를 두겠다, 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들이 지금 점점 완화되고 있고, 명확한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뭐 발행을 하고 수탁을 하고 거래를 할 때 조건이 딱 규제가 딱 완벽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규제에 부합하도록 요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치킨이 맛이 없어서 안 팔린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치킨이 안 팔렸던 게 아니라 이런 막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배달 건수를 15건으로 바꿔버리고 보건소나 식약처에서 말도 안 되는 백숙 규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치킨에 대입하고 막 카드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치킨을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씩 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도 앞으로 배달 건수 조금 늘려줄게, 점점 완화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보건소나 식약청 같은 경우에도 백숙이 아니라 너희가 치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딱 만들게, 그리고 이 규정 만드는 동안에는
백수 규정을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예외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마련이 되고 나야 그 뒤에 이제 시즌이 오고 비트코인 상승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좋은 거 나오고 디파이가 활성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막 발행을 늘리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촉진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불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알트코인이 뭐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예전 같은 불장이 또 올 거야, 조정받는다고 해서 아니야 또 못 올 것 같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구조가 점점 개편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단절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도 수요가 몰릴 수 있겠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SEC의 반응이나 DTCC가 뭐 담보율을 또 잡아주는지, 아니면 뭐 이제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한다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법안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도 이제 상원 하원에서 막 거절하고 뭐 또 난리가 또 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이제 거부한다,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2024년에는 알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의 성장을 막았다고 하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이나 뭐 아니면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파이를 많이 갖고 갈지, 아니면 전통금융 은행이나 이런 월가가 파이를 많이 갖고 갈지,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규제가 계속해서 뭔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안정적인 전통금융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고 뭔가 이런 파이를 뭐 디파이도 그렇고 RWA도 그렇고 전통금융에서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빅테크 기업 같은 거 있죠. 뭐 최근에 메타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해버리면 기존에 거의 미국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인프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금융 이제 은행들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 싸움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월가 쪽에 조금 이제 월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제를 좀 빡빡하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이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전통 자산에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막 요렇게 입장을 뭐 하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뭔가 빅테크 기업이나 뭐 이런 민간 발행사에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고, 그럼 달러 수요 늘어나고 국채 수요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요렇게 지금 파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8월에 이제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완성되길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인의 관심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근데도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지 않고 100K 이상에서 놀고 있다는 건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되게 좋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막 이랬네 저랬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 시장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승리자예요. 대부분 일희일비하고 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시장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서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면 분명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